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보니까 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한 게 이제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 그 사과하는 기자회견문을 했죠. 이게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 사람들 잘못을 내가 대신 이제 대변으로서 사과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그 입장 표명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잘 했어요.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그 마이너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예요. 한 번쯤은 좀 이렇게 털고 가야 될 문제지.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잘 설명을 하고 잘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더 코멘트 할 거는 없고요. 뭐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그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네. 자기네들 생각하기에 좀 막막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좀 희망에 차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은 좀 드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작년 맞죠? 작년이지 2019년. 그때 이제 황교안 그 대표 체제였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표방한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이기는 정당이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들어갔더니만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은 그 회의장에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뭐 쓰잖아요. 그 현수막 같은 걸 좀 걸어놨다고. 근데 거기에 이기는 정당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패배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뭐 이런 자신들의 이제 뭐 그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경쟁이니까 이겨야지. 패자보단 승자가 낫지. 그렇죠? 근데 정치는 뭐예요? 나란히형 경쟁이 아니라 격돌형 경쟁이잖아요. 격돌형 경쟁이면 어떤 거예요? 공격과 수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대방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격돌형 경쟁은 그래. 상대방이 하는 거를 이제 억누르고 방해하고 태클 걸 수 있고 그렇죠. 그게 격돌형 경쟁의 그런 그 룰이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황교안 당대표가 좀 뭐랄까 앞으로는 그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기기 위한 어떤 뭐 일이나 계획 같은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기는 정당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황교안 당대표가 정치인으로서는 좀 초년생이잖아요. 그동안 쭉 관료로만 해오다가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무엇이냐, 제가 그 전에 방송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정치판에서 오래 굴러먹던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를 보는 이런 감각이라든가 안목이 있을 테니까 황교안 당대표를 좀 잘 보필하라 그랬어요.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당 중진이고 짬밥이 있는 사람들도 정치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좀 답답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정치인은 특히 이제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중요한 고비나 어떤 중요한 뭐 국정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돼. 그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이쪽 길로 가야 될지 그 판단을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대를 꺾고 이기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쪽 그 당은 왜 그렇게 부족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이제 교육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뭐냐면은 그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암기식이고 뭐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그 소학하고 대학으로 구분했어. 소학은 뭐예요? 작은 학문이고 대학은 큰 학문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를 우린 소학이라고 보고 그 이유는 대학, 큰 학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학에는 능한 사람들이, 인재들이 자유한국당에 많아요. 소학에 능한 사람들. 근데 대학에 능한 사람은 적은 것 같아. 대학이 뭐예요? 소학은 뭐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소학은 말 그대로 타인 추종 학습이야.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어떤 학자들나 어떤 이론가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런 지식을 열심히 보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게 소학이잖아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근데 이제 대학부터는 뭐예요?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대학이라고. 대학이 그, 그 자기 스스로 탐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대학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좀 사람들이 보면은 고시 패스하고 이러는 것이 학문의 가장 그 뭐야 학문을 함으로써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사법고시 합격이나 행정고시 합격은 어때요? 타인 추종 학습을 누가 잘하느냐로 겨루는 거잖아요. 타인 추종 학습.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교수들이 이제 다 정리했던 거를 열심히 법서 같은 걸 열심히 읽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 추종 학습에 되게 능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된다고. 이 자유한국당은 그런 사람들 많이 뽑더라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보면은 타인 추종 학습에 되게 능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해 정리해 놓은 이론이나 학설 같은 걸 잘 이해해서 암기하고. 근데 자기 주도 학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꽉 채우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기는 정당이라고 표방은 해놨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암기하고 이해할 책이 없거든. 그건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는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자기 주도 학습을 해가지고선 스스로 사고할 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야,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도 관련이 있죠. 저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고 국회의원들 이제 토론회 하는 것도 보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이랬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기 의견이 없어. 뭐 해법을 제시하라 그러면 제시를 못해. 뭐 암기하고 남이 이론으로 만들고 이런 거를 앵무새처럼 같이 따라하는 거는 잘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참 표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 의견이 없어. 자기만의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관점으로서의 자기 의견 표명 같은 거를 잘 못해. 이쪽은 곧잘 하더라고, 민주당 쪽.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빵점에 가깝잖아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가 제일 못했던 게 인사 문제야. 인사 문제가 뭐예요? 뭐 공천 주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게 인사 문제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방통처럼 삼국지에 나오는 방통처럼 그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처분을 내려줄 줄 몰라. 누구 의견이 맞고 누구 의견이 누가 옳고 누가 권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은지 이게 다 인사 문제거든. 근데 삼국지에 나오는 방통은 그런 문제를 되게 일사천리로 처리했대잖아요. 경우에 맞게 딱딱딱딱 해서. 근데 그런 게 인사야. 내가 이제 마을 원님인데 마을 원님이 와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분을 내려줄 수 있고 넌 이래서 잘못했고 넌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한다음에 둘 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박근혜가 어떤 인사 문제에 관해서 처분을 내리면 어때요? 사단이 일어나잖아요. 어? 그게 기름에 불에다 기름 붓듯이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리더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리더는 방통처럼 시시비비를 잘 가려줄 줄 알고 경우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잘 처분을 내려줄 줄 알고 그게 리더의 자질이거든. 리더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그런 거에 있다고. 그게 이제 인사 문제거든, 인사. 그래서 인사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간 거지? 아,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기는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걸었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황교안도 모르고 나경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참 웃기죠. 그러면서도 이기는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결과는 폭망으로 귀결됐잖아요. 결론 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잖아. 왜 우리는 늘 지는지. 그렇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늘 이기는 사람은 자기가 왜 이기는지를 알아. 근데 늘 지는 사람은 자기가 왜 지는지를 모르죠. 늘 지는 사람은 자기가 왜 지는지를 몰라.
그럼 늘 이기는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늘 이기냐고 궁금해는 해야 되잖아. 근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이 늘 져. 늘 지는데 그 늘 지면은 늘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좀 강연을 한번 맡겨본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런 게 전혀 없어. 자기네들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 참 한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머리는 날고 다니는데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고할 줄을 몰라. 자기 스스로 사고할 줄 알아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민주당 이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에 이기고 자기네 정치 경쟁에서 이기려고 똘똘 뭉쳐있고 얘네들 거기에 대한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 근데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별로 안 해. 그러면서도 이기는 정당이라고 표방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서 좀 한심해가지고 그 작년에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를 걸었어. 앞으로는 나랑 좀 같이 일을 좀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더라고. 전화를 안 받아. 굉장히 웃기는 집단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되게 자기네끼리 뭐 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 근데 결과는 폭망이야. 굉장히 무능한 거잖아.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뭐 박근혜에 대한 과오, 뭐 이명박에 대한 과오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이 이 국민의힘이 너무 무능한 집단이 됐다는 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저성과자가 주인 되는 집단으로 만들어 놨어. 박근혜 가장 욕먹을 그 지점은요, 그거예요. 자유한국당을 국민의힘이라는 우파 정당을 저성과 나오는 집단으로 만들어 놨다고.